소리도 있는데 같이 들어보실게요. 아, 캄보디아보다 더 깊은 심연이 있었어. 그러니까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그래도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답이 없네. 해외에서 실종된 한국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 꽤 많겠는데? 그 안에 한국인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잘 안 알려진 동남아 최악의 범죄 단지 KK 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캄보디아 관련해가지고 한국 분들도 죽고 해가지고 해외 동남아 범죄 단지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얀마에 또 최악의 범죄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 사진은 없고요. 범죄와 관련된 끔찍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비위가 나쁘신 분들은 뒤로 가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그 기사들이 많았죠. 납치, 전기 고문의 화장장까지 캄보디아판 범죄 도시. 요즘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납치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특히 삼합회나 흑사회 같은 그런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외국인들을 납치하여 특정 아파트 단지에 감금시키고 사이버 범죄에 가담시켜 노예로 쓰는 중이다. 범죄 조직들은 납치 피해자들을 이런 단지에다가 감금시키는데 단지를 보면 벽이 3m 이상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있어서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이 단지 내부에는 여러 건물이 있는데 납치 피해자들이 사는 숙소부터 온라인 범죄들, 예를 들어 주식 리딩방, 사이버 도박,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시키는 작업장 건물, 식당 등등 납치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쭉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지. 가둬놔야 되니까. 감옥이죠, 감옥. 캄보디아에 위치한 태자 단지. 이런 단지는 캄보디아, 미얀마에 수십 곳이나 있다고 알려졌으며 국제사회는 납치 피해자를 10만에서 15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죄 단체들은 피해자들을 주로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캄보디아에 입국시키고 그 뒤 승합차를 이용해 납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캄보디아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나 인접국인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관광객을 납치하여 캄보디아나 미얀마로 끌고 가 범죄 단지에 감금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랑 베트남 요런데 저희 한국에서 되게 많이 여행 가잖아요. 저도 뭐 작년인가에 갔다 왔고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혼자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 터지니까 그 생각이 옅어지더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소리도 있는데 같이 들어보실게요. 납치되어 단지 내로 끌려가며 울부짖는 피해자. 대부분이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들만 납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범죄 조직들은 같은 동남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 대만인, 일본인, 아프리카나 남미 국적 사람들, 심지어 러시아인까지 납치해서 범죄 단지에 감금시켜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국계 범죄 조직이 제일 많이 납치하는 사람들은 같은 중국인이라고 한다. 이 범죄 단지들은 외부와는 단절되어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과 살인이 일상화되었으며 심지어는 땡약까지 유통시키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범죄 단지들은 총으로 무장한 경비들이 지키고 있으며 현지 경찰과 군대 그리고 정치권은 이미 이런 범죄 단체에게 매수되어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암울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나라랑 결탁을 한 거야. 이런 범죄 단체들이랑. 캄보디아서 한국인 노린 중국인 범죄 조직 활개. 뭐야 이거? 범죄 조직인가 봐요 이게. 현재 캄보디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 단지는 언론에서 많이 조명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졌으며 여러 구출 시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개입 시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실 현재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보다 더 심각한 곳은 따로 있다. 어딜까요? 그곳은 바로 미얀마에 위치해 있고 태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곳인 KK 공원이다. 특히 대만인들이 많이 납치되었다고 알려진 곳이며 접근이 어려워 현재까지도 베일에 감싸져 오직 생존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으로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다.
KK 공원이 범죄단지 내에서 최악의 범죄 단지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알아보겠다. KK 공원의 내부 구조. 야, 이게 여기 전체가 KK 공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포함인 건가? 헐, 여기 전체가 KK 공원이래요. 동남아 범죄 단지들 중에서도 제일 큰 규모라고 알려진 단지로 사진에 있는 건물들 단지 전체가 KK 공원 범죄 단지이다. 그곳에는 약 2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감금되어 있다고 추산된다고 하며 저 안에는 마트, 병원, 숙소, 호텔, 이발소 등등이 있어 외부로 나가지도 않아도 충분히 범죄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곳곳에는 감시탑과 경비 초소들이 갖춰져 있어 KK 공원은 범죄 단지보다는 폐쇄적 범죄 도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거의 섬 수준이야. 저게 어떻게 공원이냐? 특히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건물 배치가 감시, 통제 중심 구조, 그러니까 중앙도로 폐쇄 구역형으로 설계되어 탈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KK 공원의 위치. 미얀마고 먼저 KK 공원의 위치는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벌이기 힘든 곳에 위치한 미얀마에 있다. 사실 캄보디아 내부에 있는 범죄 단지들은 외국 언론들이 밀착 취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긴 캄보디아 정부가 경찰력을 이용하여 탈탈 털 때도 있지만 미얀마는 현재 내전 중이며 해당 지역은 친군부 성향의 카렌 민족군이 장악한 상태이기에 접근이 어려워 국제사회의 단속이 힘든 편이다. 카렌 민족군. 이들은 미군에게 국제범죄단체로 지정당했다. 내전 중이라 이렇게 파가 갈려져 있는데 그 중에 카렌 민족군이 KK 공원에 협조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공원의 주변도 전부 마을도 없는 벌판이라서 건물 밖을 탈출한다고 해도 벌판까지 넘어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카렌 민족군은 이 KK 공원의 범죄단체와 결탁한 상황이다. 주변 지역은 카렌 민족군이 주둔하고 있기에 벌판까지 탈출한다고 해도 만나게 되는 것은 카렌 민족군이다. 그렇기에 자력으로 탈출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와 다르게 KK 공원은 자력으로 탈출 확률이 0%에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절망적이네요. 그 단지를 빠져나와서 도망치고 있으면 군인들이 딱 그 차 타고 와가지고 타, 어디를 가려고 그래? 이러는 거 아니야. KK 공원의 설립자, 이 사람이네요. KK 공원의 설립자는 마카오 출신이자 삼합회 산하 조직인 14K의 간부인 완 쿼코이에 의해 운영된다고 한다. 범죄단지의 KK라는 이름도 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자기 이름 걸고 이런 걸 운영한다고? 미친 사람이다 진짜. 그는 1955년생으로 마카오에서 유명한 범죄 조직에 있었으며 카지노 사업, 고리대금, 그리고 영화 산업을 통해 돈을 벌었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자신의 영화 촬영을 위해 마카오, 타이파 다리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 2시간이나 봉쇄시킨 것이었다. 이후 그는 자신과 갈등을 겪던 경찰서장을 암살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13년의 복역을 하게 된다. 출소 후 그는 동남아에 가서 호텔과 카지노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KK 공원과 같은 범죄단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얀마에서 카인주에 자리를 잡고 지역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KK 공원 단지를 세웠고 인신매매로 팔려온 중국인들을 감금시켜 노예로 만들고 각종 온라인 사기에 가담시킨다. 이후 그는 카인주를 점령 중인 카렌 민족군과 결탁하고 민족군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의 범행을 지켜보던 미국은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그의 범죄 기업들을 제재하였다. 그 외 여러 나라에서도 그를 수배하였으나 그는 현재까지 잡히지 않고 라오스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야,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사실 이런 거는 미얀마 자체에서 이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 나라니까. 근데 이제 그 내전 중이니까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제 쿼코이가 저지르고 있는 거죠, 범죄를. 나쁜 짓에 도가 텄네, 이 사람. KK 공원의 수익 구조. 앞에서 말했듯이 KK 공원도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온라인 사기 카지노 등등 정말 돈이 되는 온라인 범죄라면 모든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암호화폐로 대량으로 세탁하여 무기 및 마약 거래 또는 KK공원 확장 등으로 재투자된다고 하며 범죄 수익 중 일부는 카렌 민족군에게 넘어간다고 한다. KK공원 내에서의 폭력. 특히 KK공원에서의 폭력은 다른 곳보다 심각한 편인데 캄보디아와 다르게 미얀마의 내전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변국의 개입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역 삼합회 간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 때문에 다른 범죄 단지보다 잔인하다고 한다. 자, 이제 좀 약간 보기 힘든 영상이나 사진들이 나오긴 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 압수 및 노동계약서 강제 서명. KK공원으로 막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들. 이들은 여전히 생사불명 상태이다. 먼저 범죄 조직은 납치 피해자들의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하여 도주를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범죄 조직이 만든 노동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만든다. 이 계약서에는 KK공원에서 노동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과 급여와 그리고 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 야, 이게 그냥 누가 봐도 범죄인데 이거 서명하면 이게 효력이 있냐?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걸 서명하게 만듦으로써 저 사람들이 뭔가 저 계약에 묶인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돼. 억지로 끌려왔는데 뭔 노동계약서야. 자, 두 번째, 감금 생활. KK공원에 납치된 베트남인이 찍은 사진. 수갑을 여기다 채워놨네, 발에다가. 이거 뭐지? 옷인가? 아니면 배나 팔인데 멍이 든 건가 시퍼렇게? 이거 멍인가 봐. 살 같아 진짜. 위의 사진처럼 납치 피해자들은 침대나 기둥에 쇠사슬에 묶여서 지내기도 한다고 하며 탈출을 시도하면 죽을 거라고 납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도 한다. 또한 실제로 탈출을 시도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다고 한다. 세 번째, 하루 16시간 강제 노동. 새벽에도 항상 불이 켜져 있는 KK공원의 모습. 납치 피해자들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 노동을 강요받는데 사실상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뭐야, 남는 시간이 7시간인데 밥 먹는 거 2시간 빼면 5시간이잖아. 4-5시간 재우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건가 봐. 물론 휴일도 쉬는 시간도 없다고 하며 불평을 제기할 시에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자, 식사 제한. 납치 피해자들에게 식사는 극소수만 제공된다고 하며 다른 식사를 원한다면 사비를 내고 사 먹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사비는 납치 피해자들이 KK공원으로부터 받는 급여이며 KK공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통상 가격의 몇 배나 비쌌다고 한다. 극소수만 제공된다.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제공된다 이 얘기 같아요. 카이지가 지하에서 잡혀가지고 일하잖아. 근데 그거는 카이지는 본인이 도박 빚을 져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본인이 먼저 큰 실수를 하고 들어간 건데, 여기 납치 피해자들은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여기 납치돼가지고 그냥 개만도 못한 취급받고 사는 거 아니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중 어느 곳에서는 하루에 중국식 만두 7개만 제공되었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 하루에? 그러면 2끼 먹는다 쳐. 한 끼에 3개 반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돈이 되지 않는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이거는 전기 충격기 같죠? 눈이 가려져 있고 묶여 있어요, 의자에. 아니, 이런 도구들은 또 어디서 난 거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피해자에게 전기 충격기로 처벌하는 모습. KK공원에서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범죄 조직은 공공연하게 고문을 한다. 기본적인 고문 방식으로는 전기 충격과 구타, 그리고 채찍질이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탈출을 시도하거나 반항을 한 사람들에게도 더욱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고 한다. 이건 뭐지? 폴리스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침대 밑에 묶여있는 피해자를 고문하는 모습. 유출된 내부 영상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난 몸에 뜨거운 물 붓기, 뼈 부분 집중적으로 때리기, 손톱 발톱 안을 바늘로 찌르거나 손톱 발톱을 뽑아버리기, 손가락 사이마다 나무 막대기를 끼워 넣고 잡아당기기, 성기를 회초리로 때리기, 전신을 박스테이프로 묶어버리기, 손이나 발을 망치로 내리쳐 완전히 뼈를 으스러뜨리기, 생매장시키기, 그리고 신체 일부 절단, 주로 귀나 발 등 여러 잔혹한 짓을 한다고 한다. 이분 심하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몰래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 다 부었네요, 얼굴이. 장기 적출 의혹.
최근에 이곳을 탈출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KK 공원에 납치된 피해자들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22세의 케냐 출신의 여성이 KK 공원 내에서 불법적인 수술을 받고 결국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야, 이거는 그냥 유엔군 이런 데서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할 때가 너무 많긴 해. 자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답답하네 이거. 또한 KK 공원 내부에서도 장기 적출을 시행한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있다고도 한다. KK 공원에서의 탈출 방법. 거의 불가능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공원을 탈출하는 것 이외에 KK 공원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계약 해지금을 KK 공원에 지불하는 것이다. KK 공원으로 납치해서 이동시킨 것을 교통비로, 극소량만 준 식사를 식사비로 계산하며 퇴사하는 곳으로 KK 공원이 입을 피해 금액을 계산하여 약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약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지불하면 KK 공원에서 탈출시켜준다고 한다. KK 공원에서의 납치 피해자의 대부분이 돈이 없어 취업을 목표로 미얀마에 입국한 중국인, 대만인, 그리고 개발도상국 출신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돈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은 이런 계약 해지금을 내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몇만의 사람들이 감금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계. KK 공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납치당하고 죽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 범죄도 기승을 부리니 국제사회도 대응을 시작했다. 특히 인접국이었던 태국은 2023년 6월 KK 공원으로 흘러가는 전력과 연료 그리고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KK 공원은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KK 공원은 자체 발전기를 돌렸고 카렌 민족군을 통해 연료를 밀수하였으며 위성 인터넷을 쓰면서 버텨냈고, 결국 24년에 KK 공원은 2년도 되지 않아 온라인 범죄로 1,400억 원 규모의 돈을 벌었다고 한다. 엄청 버네. 엄청 벌어. 누굴까요? 유명 배우 왕싱이 악명 높은 범죄 단지인 스웨코코에 납치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25년 2월에 중국의 유명한 배우 왕싱이 태국에 방문했다가 중국인 범죄 조직에게 납치당한다. 이 사건으로 대노한 중국 정부가 납치한 범죄 조직이 위치한 군벌들을 압박하였고, 그 결과 나흘 만에 왕싱이 석방되었다. 중국에게 지원을 받는 미얀마의 여러 군벌들은 중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영역에 있는 범죄 단지를 압박하여 중국인들은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흐름에 중국의 눈치를 본 카렌 민족군 또한 KK 공원 일부 단지를 습격하여 8,000명을 구출했고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이전부터 카렌 민족군은 KK 공원과 결탁했기에 국제사회의 압박, 특히 중국 때문에 일부러 KK 공원 일부만 급습했다는 위심이 크다고 하며 아직도 KK 공원 내부에는 몇만의 납치 피해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해외에서 실종된 한국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 꽤 많겠는데? 아니 여기 갇힌 사람이 10,000명 넘고 몇만 명 되잖아. 그 안에 한국인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 암울한 전망. 국제사회는 올해 2월에 있던 카렌 민족군의 KK 공원 급습으로 KK 공원이 약해질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번 급습은 KK 공원과 카렌 민족군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민족군의 습격 이후에도 KK 공원은 그대로 유지 중이며 오히려 공사를 진행하여 단지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중국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중국이 미얀마의 군벌들을 압박하면 해결될 문제 같아 보이지만 KK 공원과 같이 미얀마의 범죄 단지가 있는 곳은 대부분 중국과 1대1로 사업에 묶여있는 지역이다. 거기다가 친중 성향 군벌들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KK 공원과 같은 범죄 단지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득이 되는 선택지는 아니다. 카렌 민족군 입장에서도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니 KK 공원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KK 공원이 그런 존재이기에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속해서 다른 군벌들이 점령한 지역에서도 KK 공원 같은 거대 범죄 단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 범죄 단지들은 규모를 확장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야,
그러면 카렌 민족군 말고 다른 군대도 다른 범죄단지를 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없으면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최악의 최악. 나라를 절대 믿을 수가 없네. 또한 국제사회가 KK공원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KK공원에 접근조차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KK공원에 몇 명이 감금되어 있고 몇 명이 죽었는지, 정확한 재정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부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주요 정보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 끝나려면 전쟁이 끝나야 하지만 미얀마 내전은 현재까지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교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가 잘 안 알려진 동남아 최악의 범죄단지 KK공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캄보디아 난리 났잖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도 한국인 무조건 많고 여기가 꽁꽁 더 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여기에 한국인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전 중이라 미얀마가. 여기서 막 한국군이 있을지도 모를 한국인 구하려고 갈 수는 없잖아.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보다 더 깊은 심연이 있었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 미얀마에 온 외국인만 이렇게 막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엄청 강대국인 중국인도 데려가고 뭐 러시아인도 데려가고 그냥 뭐 다 데려와.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네. 그냥 여기 자체 KK공원 주인이 그거잖아. 사마페 간부잖아. 누가 건드려. 이게 21세기에 일어나는 일 맞나. 동남아 한동안 가면 안 되겠다. 나 베트남 한 달 살기 하고 싶었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 들어보면 이거 갈 수가 없겠더라. 너무 끔찍해요. 베트남도 진작에 위험했음? 그런가요? 박항서 감독님 납치설 있잖음. 아, 맞네.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이었나 그게? 공항에 내렸는데 납치당했는데 납치 가서 딱 보니까 거기 상급자가 야씨 박항서잖아! 돌려보내드려!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썰이 있더라고. 박항서님 아니었으면 그냥 실종자였던 거지. 한국인 실종자가 되는 거야 그냥. 다행입니다. 예, 박항서 감독님 다행이고. 캄보디아도 심각해요. 조직들 탈출 중인데 얘네들이 감금된 민간인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갈까 이게 걱정되는 거구나. 진짜 무섭다. 야, 뒤에 깍두기들 진짜 무섭게 생겼네. 암살 시도하다가 체포되면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섭다. 나도 무서워요 지금. 그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캄보디아에 누가 어떤 조직을 하고 있고 누가 뭘 하고 있으며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냈으며 어떤 악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게시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근데 저는 얼굴 까고 유튜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다루겠어. 너무 무서워요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 그냥 보고 이게 뭐야 죽여 이러면 죽을까봐 실제 인물이 있는 거 좀 다루기가 좀 무서운데 그래서 읽고 보니까 무섭네요. 야, 충격적인 거. 요게 진짜야. 진짜라는 거야. 입이 막혀 있고 막 눈에 막 씌워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사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엔군 소집 딱 소탕작전 그냥 저기 그냥 다 박살내버리면 안 돼? 압도적인 물량으로 오면 항복 바로 할 것 같은데. 그 스타 인구수가 한 50이라 치면 인구수 150 정도로 쫙 몰고 가가지고 그냥 항복에 다 풀어주고 하고 단지 다 뺏고 이러면 안 되나? 너무 어린 생각입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봉장 잘 때? 그건 아니고요. 너무 무서워. 실제 협박받는 유튜버들이 있다. 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국의 사이비 종교들 좀 못 다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심지어 한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의 타겟이 되면 저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너무 무서운데 아무튼 누가 유엔군 소집해가지고 누가 저거 하냐고요? 알아요. 예. 아는데 해주면 안 되냐고 누가. 나쁜 놈들이 저도 피해자예요 하면 어떻게 아냐. 다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고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불게 한다든가. 트럼프 형님 제발 이 지구에 정의를 내려주세요. 제발. 안 됩니까? 트황 형님 안 되나? 아무튼 진짜 캄보디아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 예. 캄보디아보다 더 답이 없는 잘 안 알려진 동남아 최악의 범죄 단지 미얀마 KK공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래도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답이 없네.